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레미안 레벤투스, 서울, 강남, 신축. 서울의 강남의 신축 이 세 가지로 수도권에서 필요한 역세권이라는 청약 광풍의 열기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일명 로또 단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경쟁률이 어떠할까요? 1순위 당해 서울 2년 거주자 마감입니다. 즉, 기타 지역은 아예 접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쟁률을 볼까요? 소형도 상당히 높습니다. 45 타입, 58 타입, 74 타입, 84 타입 보시다시피 총 71세대 모집입니다. 그런데 접수 건수는 28,611건. 물론 동탄의 280만 무순위 줍줍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열기, 며칠 전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로 주식과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있었지만 이 안전마진이 확실한 또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금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강남 끝 신축은 정말로 안전마진이 탄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청약 당첨이 되신다면 정말 대단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금과 또 잠금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묻지마 청약, 즉 당첨되고 고민하자. 어떻게든 영끌에서 잔금 치자, 아니면 전세 주자 라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단 아테라자이, 그리고 똑같은 아테라지만 장항 아테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검단 아테라자이. 저는 한 10,000명 이상이 접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역세권에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세대 규모도 조금은 작았고 또 인기도 기존에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걸 봤을 때 눈치 작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10,000명이 아니라 5,090명이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특공에서 전 타입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순위에 오는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딱 300세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4A가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59세대 모집에 1,79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기타 지역 60대 1, 판상형으로 인기를 끌 걸로 예상됐던 74 타입은 44명 접수 가능했지만 1,200명가량이 접수했습니다. 결국은 검단에서 84A, 즉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84A의 쏠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74의 선전이 조금은 84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인기 타입인 59A는 보시다시피 B, C, D, E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꽤 많은 접수 건수 약 7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도 물량이 많은 C타입에 거의 1,000명이 접수한 것을 보면 107명을 뽑는 공급 세대수를 보고 59A와 59C가 눈치 작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호갱 노노에 보면 불로동 검단 아테라 자이 타입 선호도 투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84A가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4A, 그리고 세 번째가 59A. 자, 이것으로 물론 투표가 많은 건 아니라서 이것을 666명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경쟁률이 엇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청약 전에 호갱 노노에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순위가 몇 명인지도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침 오늘 못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그리고 김포의 수상 버스가 이제 곧 출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김포에
김포 이 컴팩트 시티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이 정권의 이야기대로 입주 전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역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호선 대광위에 조정한 대로 우선은 예탈을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근거로 본다면 우선 검단 101역 그리고 검단 102역은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변수가 있는 원당지구나 감정, 불로 쪽에 대한 역사는 이 대광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단은 이제 한강 2 컴팩트 시티를 확정하고 또 2만 세대가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단을 지나가는 GTX-D나 5호선은 조속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같이 한 배를 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천 2호선이 GTX-A가 개통되는 연장선과 맞닿은다면 지금 불로동에 있는 검단 아테라 자이가 준역세권 이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풍 4차 위쪽으로 알뜰 주유소 근처로 역사가 예정된다 그래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지만 감정적으로 밀렸고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더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나오다 보면 그것은 호재로 반영되거나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는 아무래도 시세가 오른다는 것을 유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도시철도 김포 검단 연장 사업 등 신규 광역철도를 지정 예타 등 본격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6일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은 하되 지자체 간의 협의를 계속하여서 결국은 다음 단계를 통해서 준공을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검단의 비역세권이라고 다음 역세권 단지나 인기 단지를 공략하는 것보단 실거주고 내 집 마련이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검단의 10개 미만의 단지 중에 내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00세대 중에 5000세대면 산술적으로 잡아도 약 18대 1 이상의 경쟁률입니다. 이것에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면 더 역세권 단지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첨될 가능성은 특별 공급자가 아니라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6월 역사가 개통되기가 임박할수록 어떤 분양 단지든 그 역사 개통의 호재를 안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며 검단 내 입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검단 아테라 자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